수지 맞은 우리 드라마 108화가 방송되었습니다. 내 너한테 제안을 하나 하자. 네 말이 맞았어. 우린 이미 한 배를 탔어. 나는 네가 원하는 거, 너는 내가 원하는 거 서로 해주기로 하자. 한진태가 진나영을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항상 한진태의 약점을 쥐고 먼저 제안을 하던 진나영에게는 뜻밖의 일이었는데요. 한진태는 진나영이 해들가에서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고 한진태 자신이 무엇 때문에 현우를 숨기고 살아왔는지 진나영이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내놓은 제안이었습니다. 한진태는 진나영에게 해들가의 안주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하였고 진나영은 한현성이 해들재단의 주인이 되는 것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을 치워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한진태는 매번 한현성에게 해들재단을 이어받으라는 의사를 내비쳤지만 한현성은 해들재단과 병원 일에는 관심이 없고 사표를 쓰고 언제든 미국으로 떠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요. 한진태가 한현성의 마음을 돌리려고 해도 현우를 숨겨왔다는 약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채우리가 넥타이핀을 김마리에게 주는 바람에 언제 자신의 죄가 들통날지도 모르는 불안감에 휩싸인 한진태는 겉으로는 진수지와 채우리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지만 두 사람이 해들가로 들어와 살기 전에 영구적인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한진태의 입장에서는 넥타이핀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고 진나영이 가진 녹취들을 없애는 것도 중요한데요. 진나영의 마음을 잘 구슬려서 스스로 파일을 삭제하게 만들고 진나영이 나서서 넥타이핀을 없애주면 한진태 자신은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고 자신의 더러운 죄를 털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고 진나영은 한현성이 자꾸 이혼을 거론하고 있으니 자신을 배신한 한진태와 다시 손을 잡아서라도 한현성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한진태와 진나영은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잘 알지만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절대 믿지 않는 관계인데요. 두 사람은 모종의 합의를 보았지만 109화에서 한현성이 미국행을 결정함으로써 새로운 상황 앞에 두 사람은 다시 대립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진나영이 국내에 있을 때와 해외에 있을 때 한진태가 진나영으로부터 느끼는 중압감의 크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현성이 혼자 미국으로 간다고 할 때는 한진태가 분노했지만 진나영과 함께 간다고 하니 한진태는 집안의 가장 큰 폭탄인 진나영을 치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현성의 아이를 가진 진나영을 해들가와 완전히 분리시킨다는 것은 힘이 든다는 것을 아는 한진태는 진나영과의 약속과는 달리 자신이 직접 진나영이 가진 증거들을 없애려는 시도를 할 것인데요. 진나영이 한진태의 수작에 넘어갈지 궁금해집니다. 한진태와 진나영이 타협하여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에서도 진수지와 채우리의 결혼식은 착착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요. 어딜 가나 빠지지 않는 장윤자 때문에 소동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장윤자는 그래도 25년간 진수지 엄마 자리에 있었다고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최선영과 함께 있는 채두리를 보고 기겁을 하는데요. 최선영 역시 진도영이 장윤자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것에 놀라게 됩니다. 둘이야, 네가 왜 이 여자랑 같이 있어? 이봐 선영 언니, 둘이랑 무슨 사이야? 장윤자의 물음에 채두리와 진도영은 난처해하기만 하고 최선영은 장윤자에게 장윤자, 네가 수지 결혼식에는 왜 왔어? 이제 수지는 너와 아무런 상관없어. 그리고 둘이는 내 딸인데 너 왜 처음 보는 사람한테 반말해? 하자 장윤자는 처음 보긴 뭘 처음 봐. 둘이는 우리 도영이랑 사귄 앤데 우리 집에도 여러 번 왔었구만. 선영 언니 딸이었어? 말도 안 돼. 도영이 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봐. 하자 최선영은 도영군이 네 아들이었어? 도영군. 내가 수지 엄마인 거 모르고 우리 둘이 만난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이러면 안 돼 도영군. 도영군은 수지 동생이고 둘이도 수지 동생인데 두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해? 하자 장윤자는 어머 지금 누가 할 소리를. 이봐 선영 언니. 도대체 언니는 전생에 나와 무슨 왼수를 졌길래 남편도 모자라 애들까지 엮여야 해? 수지 일로 틈만 나면 도영 아빠 불러내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이제 딸까지 앞세워서 우리 도영이 인생을 망치려고 했었어? 둘이 너 입 있으면 말 좀 해봐. 우리 도영이한테 접근한 이유를 말해보란 말이야. 우리 도영이가 트롯 가수로 잘 나간다 싶으니까 냉큼 달라붙은 거 아니냐고. 하자 진도영은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좀 조용히 해. 둘이 씨는 아무 죄가 없어. 하자 장윤자는 죄가 없긴 왜 없어. 딱 보니 알겠네.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남자 꼬시는 재주가 보통이 아니었네. 도영이 너 둘이랑 헤어지고 실장님인가 뭔가 만난다고 했지? 잘했다. 아주 잘했어.
이참에 둘이랑은 인연 끊어. 그리고 둘이 너. 다시는 도영이 앞에 얼씬거리지 마. 하자. 최선영은 장윤자 말 조심해. 내가 오늘은 수지 결혼식이라 참는 거야. 아니면 너 나한테 죽었어 알아? 식장에는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둘이야 가자. 하고 식장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장윤자는 진도영에게 너 이놈의 자식 만날 여자가 없어서 어딜 저런 애랑 만나. 정신 좀 차려. 저 언니랑 내가 어떤 관계인지 알기나 해. 이놈아. 저 언니랑 나는 철천지 왼수지간이라고. 내가 저 언니 때문에 얼마나 고달픈 인생 살았는지 알아? 지금도 네 아버지 꼬여내서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여자야. 그러니 둘이랑 너는 절대 안 되는 사이라고. 그리고 너도 둘이도 수지 동생인데 연애를 하면 어쩌자는 거야? 하자. 진도영은 엄마는 뭐가 어떻다고 그래? 수지 누나도 피 한 방울 안 섞인 오빠랑 이렇게 결혼하는데 둘이 씨랑 내가 뭐가 문제야? 피만 안 섞이면 다 되는 세상 아니야? 하자. 장윤자는 이놈이 어디서 뭘 배우고 와서 헛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집 콩가루 만들 일 있어? 너 실장님은 어떡하고 둘이 편드는 거야? 너 둘이랑 다시 만나기만 해봐. 내가 마당집 확 다 불질러 버릴 거니까 알아서 해. 장윤자의 난입으로 진수지의 결혼식장은 잠시 소란스러워졌지만 진수지는 진장수의 손을 잡고 입장하면서 결혼식은 무사히 진행이 됩니다. 백구화에서 결혼식 중에 뜻밖의 인물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결혼식이 끝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는 결혼식에 피해를 주는 인물은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 인물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몸이 무거워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 진나영이 한진태와 타협을 본 후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하객석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성모희망원 원장수녀가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원장수녀에게 채우리는 아들과도 마찬가지인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난번 성모희망원에 들렀던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주기 위해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좀 더 오바해서 산사의 주지스님이 왔을 수도 있는데요. 주지스님은 김마리가 30년 동안 찾고 다닌 아들의 앞날을 축원해주기 위해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종 사건과 관련하여 새로운 단서를 접한 장영사가 김마리에게 급히 전할 말이 있어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라의 생모에 대해 명확한 언급이 없는 전개로 볼 때 드라마의 마무리를 위해 아라의 친모가 급히 투입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데요. 친모가 아라를 찾으러 마침 마당집에 들른 날이 바로 진수지의 결혼식이라 마당집에 아무도 없었기에 결혼식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기대되는 상황은 채두리의 부모가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도 해보는데요. 최선영과 장윤자가 서로 물고 뜯는 관계에 있는 이상 채두리와 진도영의 결혼은 산 넘어 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채두리의 친부모가 나타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채우리의 말로는 채두리는 부모가 두 분 다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서 보육원으로 온 아이라고 했으니 채두리는 채우리가 유전자 등록을 했다고 할 때 자신도 다른 가족들 모르게 유전자 등록을 해놓고 친부모를 기다렸을 가능성이 높아서 채두리의 친부모가 나타나 서로 화해를 하게 되지 않을까 추측도 해봅니다. 조금 극단적인 추측으로는 한진태에게 의료사고를 입은 환자나 그 보호자가 난입하여 소동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부케를 던지는 과정까지 결혼식이 잘 이어져 나가는 것으로 보아서는 부정적인 캐릭터가 등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진수지가 던진 부케는 아마 강우창이 받게 될 것인데요. 최선영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모습에 반했던 강우창은 결혼식 이후에도 뇌리에서 최선영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아서 결국 고백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진수지와 채우리의 조력이 한몫할 것이고 강정순의 부채질이 더욱 용기를 실어줄 것 같습니다. 강정순은 강우창에게 부케를 네가 받으면 어쩌자는 것이여? 너 솔직히 말해봐. 너도 다 계획이 있었지? 맨날 계획만 짜고 앉아있지 말고 실행을 해보란 말이여. 지난번에도 네가 농장에 있는 꽃을 꺾어다가 선영이 줬다던디. 그거 가지고 선영이 맘이 차겠냐? 니보다 어린 애들도 자기 짝 잘만 찾아가는데 넌 언제 빛을 볼 거여? 부케 받고 6개월 안에 장가를 못 가면 죽을 때꺼정 호라비로 살아야 한다는디. 너 이제 큰일 났어. 6개월 안에 결판을 봐야 한다고. 하자. 강우창은 아니 누님도 노처녀가 된다는 말은 들었어도 호라비가 된다는 말은 못 들었네요. 그리고 내가 받고 싶어서 받았어요? 지가 날라와서 나도 얼떨결에 받은 거지. 누님은 별소리를 다 하시네요. 하자. 강정수는 요리조리 빠져나갈 궁리를 하지 말고 이제 애들도 다 내보냈겠다. 선영이 맴이 얼마나 허전할 거요. 이때를 놓치지 말란 소리여 내 말은.
강정순의 닭달에 강우창은 얼굴만 붉어집니다. 마당집과 해들가의 식구들이 모두 한마음이 되어 즐거운 진수지의 결혼식이었지만 진나영과 한현성은 여전히 침울한 마음인데요. 김마리는 진나영과 한현성을 불러놓고 이제 현우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 현성이와 새아기는 각자 형님을 깍듯이 대해야 한다. 집안에서 사소한 다툼이나 큰 소리 나는 일이 없었으면 해. 새아기는 분가하지 않고 살기로 작정했으면 불만 표시하지 말고 현성이 너도 새아기가 오해를 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하자 한진태는 네 어머니 말대로 우리는 이제 한 식구다. 너희들이 아우이긴 하지만 이 집에 먼저 살았으니 현우와 진 선생에게 잘 가르쳐주며 살았으면 해. 병원 일도 재단 일도 마찬가지야. 니들이 항상 먼저이고 주인이란 것을 잊지 마라. 하자 김마리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여보. 아무리 그래도 형보다 동생이 먼저일 수는 없죠. 공과사는 분명히 해서 해들재단에 누가 더 적격인지 평가를 제대로 낸 뒤 각자 자신에게 맞는 걸 이끌고 나가면 돼요. 하자 한현성은 전 병원이든 재단이든 관심 없어요. 형이 다 맡아도 괜찮아요. 한진태는 현우가 혼자 어떻게 다 맡아? 형을 찾았으면 힘을 합쳐 재단을 꾸려나갈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뒷걸음질이야? 한진태의 말에 김마리는 현성이 너 무슨 고민 있니? 요즘 표정이 너무 어둡구나. 형을 찾아서 네가 제일 기뻐할 줄 알았는데 네가 웃는 모습을 본 게 언제인지. 니들 문제 있으면 현우가 여행에서 돌아오기 전에 해결해. 집안에 어두운 분위기 만들지 말고. 한현성은 해들가에서 진나영과 결혼 생활을 이어갈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이었는데요. 진나영이 가진 아이만 생각하기로 하고 미국으로 나가 살 것을 제안합니다. 나영씨 우리 여기 떠날래요? 하고 묻자 진나영은 여기를 떠나다니요? 분가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하자 한현성은 우리 한국 떠나요. 미국으로 떠나서 다시 시작해요. 우리 둘만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요. 하자 진나영은 여기 있는 거 다 버리고 가자는 말이에요? 아버님은 그러길 원하지 않으실 텐데요? 한현성은 나영씨에게는 누가 더 중요해요? 나영씨는 나와 이혼할 생각이 없는 거 아니었어요? 우리가 같이 살 방법은 여길 떠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기 있으면 나영씨는 자꾸 나를 의심하게 될 것이고 나도 나영씨에게 자꾸 화만 내게 될 거예요. 당신도 나도 우리 콩이만 생각하고 한국 떠나서 살아요. 미국에서 영주권 얻어서 거기서 평생 살아요. 그럼 나도 나영씨와 이혼하지 않을게요. 나영씨가 원하는 건 내가 나영씨 옆에 항상 있어주는 것 아니에요? 한현성의 말에 진나영은 갈등하는데요. 한현성을 사랑해서 결혼했다는 말을 12번도 더 해놨으니 한현성의 말에 따라야 하는 게 맞지만 해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간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진태의 비밀을 가지고 떠난다면 미국에 있어도 해들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현성은 한진태와 김마리 앞에 저희 미국으로 떠날게요. 형이 돌아오기 전에 떠나려고요. 하자 한진태는 두 사람이 같이 미국으로 간다고? 새아기 너도 동의한 일이냐? 하자 진나영은 네 아버님, 저는 현성씨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갈 거예요. 진나영의 말에 김마리는 누구 아이디어야? 새아기 네가 제안한 거니? 큰애랑 한 집에 살기 불편하다면 그 방법도 나쁘진 않겠구나. 엄마는 찬성이다. 그래 출국 날짜는 언제로 정했니? 한현성은 내일 모레예요. 아마 형과 형수님은 못 보고 갈 것 같아요. 하자 한진태는 한현성을 서재로 조용히 불러서 물어봅니다. 꼭 미국으로 떠나야 하겠니? 어떻게 아버지 속을 이렇게 뒤집어 놓는 거냐? 하자 한현성은 아버지가 정말 원하는 게 뭐예요? 제가 해들재단을 차지하는 거요? 저 정말 하기 싫어요. 대신 아버지가 원하실 만한 일을 하나 해드리겠다는 건데 제 결정이 싫으세요. 아버지 눈앞에서 나영씨를 치워드리겠다는 건데 아버지도 매번 나영씨에게 협박받으면서 살기 힘드시잖아요. 나영씨는 아버지와 제가 한 일, 현우 형을 과거에 찾고도 모른 척 한 일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영씨가 이 집에 있는 한은 언젠가는 그 비밀이 드러나겠죠. 그럼 아버지 말씀대로 우리 집안은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하자 한진태는 너 설마 영주권 얻어서 평생 미국에서 살 작정은 아니지? 그건 안 될 말이야. 일단은 새아기가 현우처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니 출산할 때까지만 나가 있는 것은 허락하마. 하지만 새아기가 출산 후 꼭 다시 들어와야 해. 난 네가 미국에 가는 걸 원하지 않지만 이참에 나가서 네 아이 유전자 검사부터 해라. 하자 한현성은 아버지. 대체 언제까지 나영씨를 의심하실 거예요?
제 아이가 맞다고 하잖아요. 한진태는 그럼 저 아이가 왜 저렇게 불안해하는 거냐? 너도 네 아이가 맞다면, 네 아이 행복만 생각한다면 집 밖으로 돌고 미국에 나가 살겠다느니 그런 말이 왜 나와? 너도 네 철을 못 믿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 그홍한 내가 너무 오래 끌었어. 진작에 검사했어야 하는 건데. 국내에서는 불법이니 일본이든 미국이든 내보내서 검사부터 했어야 했어. 네가 이번에 나가 살기로 했으니 나가자마자 검사부터 하고 이 애비한테 소식 넣어라. 하자 한현성은 콩이는 제 아이 맞고요. 검사 따윈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나영씨와 다시 시작하려고 미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콩이가 제 아이가 아니더라도 전 나영씨와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모든 건 그 사람이 절 사랑해서 만든 일일 테니까요. 그 사람은 해들가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버지를 협박하고 발버둥쳤어요. 그런데 미국 가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정말 절 사랑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자 한진태는 넌 정말 못났구나.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여자의 속마음은 모르는 게다. 내 말 명심해. 한진태는 진나영도 불러 이야기를 해보는데요. 너는 나와의 약속을 저버린 거냐? 현성이에게 해들재단 안겨주기로 나와 합의를 보고선 현성이와 외국으로 갈 생각을 해? 하자 진나영은 현성씨가 저와 이혼을 하자고 하니 현성씨 마음을 잡기 위해 일시적으로 동의한 것 뿐이에요. 한진태는 그럼 넌 나와의 약속을 어떻게 지키겠다는 거냐? 내 오점이 담긴 증거물들을 다 치워주기로 했잖아. 하자 진나영은 아버님 그건 걱정 마세요.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넥타이 핀 훔쳐놨어요. 그리고 아버님과 저의 녹취도 다 지웠어요. 한진태는 넥타이 핀을 훔쳤다고? 그걸 버려야지 설마 가지고 있는 거야? 하자 진나영은 제가 그거 아무데나 어떻게 버려요? 아버님 걱정하시지 않게 잘 처리할 테니 아버님도 저와 한 약속 잊지 마세요. 저와 콩이 지켜주겠다는 말씀요. 한진태는 아무래도 진나영에게 신뢰가 가지 않는데요. 증거를 완전히 없애지 않고 차후에 자신을 계속 협박할 것 같아서 진나영의 여행 가방을 뒤져서 직접 증거물을 찾아내려 합니다. 믿을 수 없어. 그 아이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아이야. 내 손으로 직접 찾아 없애야 해. 내 손으로 직접. 한진태는 진나영과 한현성이 떠나기 이틀 전 현우방에 있는 진나영의 여행 가방을 열어보는데요. 거기에서 놀라운 것을 보고 맙니다. 바로 산모수첩 2개였는데요. 산모수첩이 왜 2개야? 한진태는 산모수첩을 펼쳐보고 각각 콩이와 송이라는 이름이 적힌 것을 보게 됩니다. 송이는 누구야? 잠깐만 날짜가 왜 이래? 지금 새아기가 가진 아이가 콩이란 거야? 송이란 거야? 한진태는 놀라는데요. 다음날 한진태는 한현성을 불러 산모수첩을 2개 보여줍니다. 현성이, 너 이게 뭔지는 알지? 한현성은 이거 콩이 산모수첩이잖아요. 아버지가 왜 이걸 가지고 계세요? 하자 한진태는 콩이 같은 소리 하네. 너 거기 적힌 글자 안 보여? 송이라고 되어 있잖아. 송이가 대체 누구야? 너 이 산부인 거 알아? 네 처랑 같이 가본 적 있는 게야? 네 처가 가진 애가 콩이야 송이야? 한현성은 아버지 이거 어디서 났어요? 저 사람 물건 함부로 뒤지신 거예요? 한진태는 너는 지금 내가 네 처 물건 만졌다고 나한테 이럴 게 아니라 네 처가 가진 애가 콩인지 송인지부터 알아야 하는 게 순서 아니냐? 멀리 미국까지 갈 필요도 없겠구나. 당장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나 알아봐. 한현성은 한진태가 준 송이의 산모 수첩을 가지고 병원을 찾아가는데요. 병원에서는 산모는 어딜 가시고 삼촌이 수첩 가지고 오셨어요? 하고 묻습니다. 삼촌이요? 제가 삼촌이라고요? 한현성의 질문에 산부인과 간호사는 진나영 씨와 같이 늘 오시던 분이 아니니 삼촌인가 해서 그랬어요. 제가 실수라도 했나요? 며칠 전에 진나영 씨와 송이 아버님 다녀가셨는데요. 한현성은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현성은 콩이의 산모수첩을 산부인과 의사에게 보여주고 확인을 하는데요. 의사는 분명 송이가 맞는데 왜 콩이라고 부르는지 한현성을 의아해합니다. 한현성은 혼돈에 빠지는데 콩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믿고 진나영의 모든 것을 용서하고 미국으로 떠나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마음먹었는데 콩이가 아니고 송이라니. 송이의 아버지와 진나영이 산부인과를 수차례 들렀다니. 화가 나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한현성은 진나영에게 산모수첩을 던지며 사실대로 말하라고 다그쳤고
진나영은 송이가 해들재단을 물려받을 때까지는 비밀로 하고 살 작정이었는데 한진태 때문에 들통이 나버리자 김마리에게 한진태의 죄를 다 불어버리고 맙니다. 진나영은 자신이 훔친 넥타이핀을 김마리에게 보여주며 채우리가 25년간 간직한 정순정의 물건이라고 실토하는데 김마리는 한진태가 현우를 모른 채 한 것을 알고 분노를 합니다. 한진태는 김마리에게 송이의 실체를 까발리며 진나영과 함께 추락하고 맙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